자, 이번엔 2025년을 빛낸 최고의 애널리스트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CS 얘기부터 저희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는 뭐 CS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관련 이슈들이 국내 시장을 또 뜨겁게 달궜었죠. 로봇 대단했습니다. 뭐 관절을 막 360도 꺾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로봇 말고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또 다른 기술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올해는 이제 로봇의 포커스가 많이 가면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네. 그 스마트 글라스 시장이 굉장히 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마트 글라스 시장이 그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확대와 함께 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또 메타가 원래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만 있다가 네.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를 처음 선보였고 어젠가요? 어제 이제 뭐 수요가 너무나도 폭발적이다 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올해는 뭐 메타도 모델을 더 출시할 거고 빅테크 기준으로는 뭐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업체들의 시장 참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하드웨어 기술이 뛰어난 중국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샤오미나 알리바바, TCL 같은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국 로봇 말고도 이제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관심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 국내외에서 인기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볼까 했는데 가격이 오늘 무섭더라고요. 좀 뭐 네네. 300 얼마만 원 정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 폴더블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어렵습니다. 상승 아, 모멘텀으로 예. 적용하기는 왜 꽤 어려울 것 그럴까요? 같고요. 이게 트라이폴드가 완판되었다는 기사가 벌써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트라이폴드는 실제 그 출하 물량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예. 생산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 재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못하는 그런 네. 구조적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뭐 기사만 보면 당연히 긍정적인데 음, 절대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폴더블 관련주들 실적, 뭐 주가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오히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이 폴더블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네. 아마 9월쯤에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뭐 폴더블 밸류 체인에는 주가적으로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올해 폴더블 시장에서 뭐 진짜 게임 체인저는 애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 애플 자체가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과 다르게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4개의 모델만 출시함에도 예. 연간 뭐 2.3억 대 정도로 많은 물량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의 또 팬층, 사실 폴더블 시장이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여성 소비자분들을 공략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애플이 출시했을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 이 폰의 시장 과연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젠슨 왕 CEO의 기조 연설도 상당한 화제였었죠. 이제 엔비디아의 루빈이 조기 공개됐었는데 루빈 양산 시기가 빨라진다면 국내 IT 업계 영향 그리고 이 주목해야 될 분야는 어디가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제가 그 반도체 담당은 아니라 가지고 예. 자세히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큰 방향에서는 당연히 루빈이 처음으로 HBM4를 쓰는 플랫폼이다 보니 메모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섹터 기준으로는 사실 이번에 젠슨 황 CEO가 그 컴퓨팅 트레이를 꺼내 들었는데 보시면 새롭게 강조한 변화가 케이블리스 구조입니다. 네. 케이블리스 구조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하나의 아키텍처 내에서 원래는 기존의 신호 연결을 브리 케이블이 담당해 왔거든요. 네. 브리 케이블로 이걸 설계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뭐 설계 난이도도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컴퓨팅 트레이부터는 그 역할을 이제 PCB가 대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바꿨고요. 즉 케이블 중심의 인터커넥트 구조가 PCB로 전환되고 있는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커버하고 있는 뭐 PCB, CCL 관련 밸류 체인에는 좀 긍정적인 구조적인 변화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 밸류 체인 자체는 긍정적인 구조 변화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또 엔비디아의 CCL을 공급하는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반응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시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두산은 이제 사실 실시의 그 비즈니스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고 네. 계속 좋아질 겁니다. AI 시장이 확대와 맞물려서 구조적으로 계속 개선될 건데 단기적으로는 한 뭐 두 가지 요인이 좀 부담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게 루빈이 공개가 됐고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계시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뭐 퀄이 끝나고 뭐 물량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네. 양산이나 물량 가시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두산이 사실 지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CCL만 하는 전자비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그래서 부분을 또 예,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지주사에 투자할 경우에는 그룹 전반의 이슈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고 뭐 네.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의 핵심 축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도 봐야 되고 최근에 뭐 기사로도 보셨겠지만 SK 실트론 이런 인수 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시장의 해석과 좀 부담들도 고려해야 되다 보니 주가적으로는 반응이 단기간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H200 자국 기업에게 주문 중단을 또 요청을 했어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입장을 좀 번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중국향 수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선적으로는 뭐 여러 노이즈가 있긴 하나 저는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무조건 쓰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뭐 AI 워크로드 경쟁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엔비디아 H200이 없이는 네. 지금 뭐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GPU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그림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반의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성능이나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 엔비디아 GPU가 쓰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뭐 오늘도 빠졌는데 네. 작년 하반기부터 완전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우려. 뭐 이게 뭔가 네네. 좀 넘어설 것 같은데 못 넘어서고 이게 악재랑 호재가 좀 번갈아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할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뭐 버블론도 있고 뭐 DPU 네. 진영과의 경쟁 우위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 마진 둔화에 대한 우려. 예. 궁극적으로는 결국 점유율 감소에 대한 우려까지도 반영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거의 히스토리컬 PER로 보시면 과거 10년 기준 역사적 평균 저점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기준 추정치에는 중국향 매출이 0으로 잡혀 있는데도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평균 저점에 있는 거라 네. 사실 여기서 중국향 수출이 되게 되면서 일부분 반영만 되게 돼도 너무나 싸다라는 논리가 엔비디아에는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는 박스권을 탈출하는데 중국향 매출이 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당장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 중국향 소식이 좀 이제 호재로 본격적으로 작용될 경우에 주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AI 슈퍼 사이클과 함께 이 기판 업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 근데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호재를 좀 다 반영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기판주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금이랑 구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여러 가지 그렇죠.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제조 비용의 그 원재료비가 한 40% 차지합니다. 네. 인건비랑 외주비가 각각 15%니까 굉장히 높은 비중이고 이 기판 업체가 고객사와의 관계도 통상적으로 을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단독 공급이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경쟁해서 공급하는 구조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논리상 판가 전가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기판 업체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자 위에 있는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어느 정도의 판가 전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AI 관련 기판을 공급하는 이쪽은 쇼티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그리고 층수나 그런 면적 같은 스펙 업그레이드가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는 최근에 메모리 수요가 또 워낙 좋다 예, 보니까 그렇죠. 메모리 관련 기판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보다는 메모리 모듈 PCB 쪽이 어느 정도의 판가 전가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실적 시즌 이번엔 평소보다 더 중요해질 듯합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좀 더 주목해봐야 될 섹터나 아니면 뭐 그 섹터 내에서의 탑픽이 있으실까요? 그럼 저희 섹터는 뭐 통상적으로 이제 IT 업종 자체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아마 뭐 환율 상승에 따른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좀 잘 나올 것 같긴 하는데
또 반대로 보면 뭐 재고 조정 분기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AI, 그러니까 실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AI 기반으로 숫자가 올라오는 기업들이 올해 좀 펀더멘털적으로 기대를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삼성전기가 원래는 이제 IT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4분기에 통상적인 계절적인 재고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번 분기에는 그런 AI 관련 수요가 이러한 계절성을 일정 부분 상쇄해주는 그림이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사실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라서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좀 유명하다라고 이제 꼽아주셨는데 혹시 뭐 섹터 내 다른 탑픽도 있으실까요? 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 나눴는데 네. 두산을 저는 여전히 좋게 예. 보고 있고요. 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CCL 업황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외부 변수들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CCL 업황이 올해에도 저는 고공행진할 걸로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두산까지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자, 지금까지 도말씀의 매경이 꼽은 베스트 애널리스트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